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2046년까지 2100만 달러 마이클 셀러의 충격적인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2046년까지 비트코인을 2100만 달러까지 전망을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 2100만 달러면은 하나로 약 29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뭐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 21년간 17,400% 상승해서 2046년이면은 아직도 뭐 20년이 남았네요. 한참 남았네요. 한 개당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환산 시 27.9%에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7.9%씩 계속 상승한다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2020년 팬데믹 이후 이제 자신이 공동 창업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제 변환해 왔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최고 보유량을 가진 상장사 1위입니다. 현재 60만 7,77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시가총액 기준 약 730억 달러입니다.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ETF는 이제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제외하면 단일 기간 보유량으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죠. 셀러는 과거에도 이제 몇 번의 전망들을 내놓았어요. 2024년에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2045년 목표가를 1,300만 달러까지 전망을 했었습니다. 최근 프라하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를 2,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46년으로 했으니까 딱 1년 더 늦게 조금 더 늘어난 건데 목표가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제 추진.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천명된 친암호화폐 정책, 요즘에 나오고 있죠. 지니어스법이 우선 통과됐고, 클래리티법도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고, CBDC 감시 반대법 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희소성 항상 말하지만 2,100만 개 이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 또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와 통화 발행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통적인 화폐의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달러를 약달러로 갈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기조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는 끝났다. 장기 상승장 온다라는 기사고요. 4년 주기론이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와이저의 CIO 매트 호거는 기존 주기를 움직였던 힘이 약해졌고, 그보다 더 큰 장기 흐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클래식한 4년 주기보다 장기 상승 흐름이 우세한 국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2년 해서 이제 보통은 4년 동안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1년 하락하고 뭐 이렇게 보통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또 올라가고, 이게 보통 4년 주기인데 이 주기가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거의 500일씩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깨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기가 이제 암호화폐 악재였지만 지금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기관 투자가 늘면서 시장 붕괴 위험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주기와 맞물리지 않는 더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ETF로의 자산 이동은 5에서 10년에 걸친 장기 트렌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단기적인 사고팔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5에서 10년을 쭉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기관 투자들은 이제 막 진입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고 그리고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월가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인프라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전략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움직임은 주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변동성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슈퍼사이클보다는 꾸준한 장기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주식시장처럼 S&P나 뭐 나스닥 뭐 이런 것처럼 이 지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올라요. 정말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주기가 따로 있지는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 기관의 움직임이나 이런 큰 자금들,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4년 주기가 과연 없어질지. 근데 그 등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올라갔다가 하락세가 나오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 주기가 4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길어질 가능성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조정 마무리 사상 최고가 돌파 전망 트레이더 브런치라는 기사인데요. 이 트레이더 브런치라는 이 32만 6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 선 아래로 하락한 뒤 조정을 마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른바 ABC 파동을 끝내고 상승 5파를 통해 12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기적인 전망세를 내놓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ABC는 이제 뭐 하락에서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마무리를 단계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ABC 파동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게 맞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ABC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2035년에 살아남을 유일한 암호화폐다라는 기사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금융생태계 규제 환경 개선이 그 배경으로 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4조 달러고요. 비트코인이 2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최상위 자산에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리고 202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고요. 그런 상징성이 결국엔 비트코인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 급등락을 놓이는 코인이 아니라 이제 10년 뒤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고래 이 113만 이더 매집 이더리움 일시 하락됐고 4,000달러 정조준이라는 기사고요. 이더리움이 3,500달러 지지선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3,700달러를 돌파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최근 하락 구간에서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는 조정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를 매수했고 이는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지난 2주 동안 고래들이 113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비트마인이 한 60만 개 지금 가지고 있고요. 30만 개, 36만 개인가요? 35만 개인가요? 여기가 이제 그 샤프링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90만 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는 약 41억 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규모는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장 적극적인 매집 사례로 기관의 신뢰 회복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한 양의 이더리움 매수가 2주 동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거래량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단기적으로 신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3,860달러 선 저항선을 돌파를 실패할 경우 3,648달러 선 지지선을 시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50% 급등 후 극도의 도치감 신호 조정 올까?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에 50% 이상 급등하면서 이 조정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서 큰 조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닥에서 사고 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강한 흐름이죠. 매도세가 나오면 무조건 사고, 매도세가 또 떨어지려고 하면 또 사고. 그러니까 저점으로 내려가기 전에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한 매수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 때문에 이제 빠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계속 기간 조정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워낙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한번 나오면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아직 조정은 잘 나오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랠리가 냉각기를 맞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도치됐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한 양상 때문에 신호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단순한 그 추측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나오는 그 구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백악관 비트코인 보유량 첫 공식 발표 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때 그 USMS에서 지금 28,988 BTC를 보유 중이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이 미국 연방 보안관 서비스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보유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지금 원래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게 19만 8천 개 정도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2만 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럼 다 팔아버린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오해됐던 게 이거예요. 이 미 연방 보안관 서비스에서만 한 거지 다른 기관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캄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FBI나 국세청, 마약단속국,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이 19만 8천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기관 걸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이제 비트파이낸스 해킹과 실크로드 사건, FTX 붕괴 등과 관련된 BTC 대부분이 아직 정부 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아캄 인텔리전스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첫 보고를 나올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 보유 규모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딱 나오겠죠. 자,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월가의 스테이블코인 대한부상이라는 기사고요.
자, 골드만삭스와 B&I 멜론이 이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는 월가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금 자산으로서의 MMF 매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테이블코인과 MMF가 이제 경쟁이냐?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투자되는 게 뭐예요? 국채잖아요. 이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MMF도 똑같아요. 국채랑 뭐 RP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채권이나 안정성 있는 자산에, 단기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MMF예요. 근데 MMF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컨셉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만 들고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MMF를 왜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쟁이 돼서 MMF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유동성이 좀 덜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나게 이제 이동이 쉽고 뭐 이자 받는 것도 쉽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를 이제 경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MMF를 토큰화해서 이제 기존 은행들이나 투자사들이 이제 MMF를 토큰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제 완전한 매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완전한 그 뭐라고 할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한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판을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전통 금융에서 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은행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경쟁에 뒤처질 것 같아서 머니마켓 펀드를 이제 토큰화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이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MMF의 토큰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더더욱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을 아마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모든 기업 암호화폐 부서 갖게 될 것이라는 기사고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서 새롭게 기업에서도 이제 조직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홍콩 증시시 상상사인 라인콩의 공동創立자 겸 최고 책임자가 이제 왕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제도권 편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모든 기업과 산업에 깊이 스며들 것이며, 토큰화 주식은 이제 코인과 주식 그 결합에 그치지 않고 코인이 주식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주식의 토큰화를 끝나서 완전히 이제 코인으로 대체되는 현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토큰이나 이제 코인으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그 비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빨라요. 근데 지금 이제 전통적인 이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 뭔가 습득,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갈 수는 없고, 이걸 이제 토큰화해서 주식을 토큰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 이제 완전한 코인화까지도 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자체 암호화폐 부서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분야의 인재는 인공지능 인재처럼 고액 연봉을 받는 핵심 경쟁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주요적인 시장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에서도 암호화폐 부서가 따로 생길 정도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